안녕하세요. 하원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목요일 첫 교시 국어 수업을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목요일 국어 시간마다 만나게 될 이정민 선생님이고요. 여러분과 오늘 교과서 첫 단원이 마음을 움직이는 글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다들 교과서는 갖고 계시죠?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펼쳐서 일단 오늘은 12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12쪽을 펴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소단원 비유 표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공간이 아주 많죠. 이 빈 공간에 오늘은 수업 맛보기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꼭 볼펜을 들고 필기할 준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전체 단원, 대단원 마음을 움직이는 글은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비유, 운율, 상징에 유의하여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작품을 이해할 거냐? 유성, 우리가 눈발이라면 오우가와 같은 작품들을 읽을 것이다. 다들 이제 시고요. 시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이렇게 읽기 전에 비유, 운율, 상징을 공부하기 전에 시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의 개념과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시란 어떤 글인지, 그리고 시의 운율이란 도대체 정확히 뭐냐, 운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율을 만들 수 있는가를 배울 거예요. 이 내용은 교과서 13쪽 빈칸에 필기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바로 시의 개념을 공부하기 앞서 여러분 가볍게 몇 편의 시를 감상을 하면서 살살 시동을 걸어 볼게요. 쉬운 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수준에 딱 맞는 초등학생이 쓸 법한 그런 시죠.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시를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급식소. 아주머니께서 항상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많이 줘야 많이 먹지 하는 그 나의 생각을 쓴 시죠. 급식실이죠. 여러분 하원중학교에 있을까 없을까? 아쉽게도 급식실이 없어요. 여러분 입학을 하면 그냥 교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급식당원 5명 뽑아서 친구들이 나눠주면서 사이좋게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얼른 학교에 와서 밥을 먹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런 글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유치원생이 쓴 편지 같은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현빈에게 하트, 사랑해, 너랑 나랑 같이 걸어 다녔을 때 두 눈을 감고 걸어갔어. 그동안 꽃이 피어났어. 희연이가 라고 쓰여 있는 3줄짜리 편지 쪽지네요. 유치원생 정도 된 것 같아. 자, 근데 이거 되게 표현이 귀엽고 아름답죠. 두 눈을 감고 걸을 때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는데 그게 마치 사랑 같았어 라고 혼자 느낀 거잖아. 그죠? 이게 과연 이제 편지인데 시가 될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다른 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제목이 다 쓴 치약이네요. 그쵸. 짜도 짜도 나오는 너의 그 양을 잠재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시. 너인 줄 알았는데 너라면 좋았을걸. 너는 누굴까? 음, 너는 누구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 목요일밖에 안 됐어. 주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이게 시가 맞을까요? 시일까요? 시집에 실린 시인 것 같긴 한데 이 시집을 출판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시냐고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 하상욱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트위터라는 SNS에다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재밌게 제목을 붙여서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시들을 보고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결국 반응이 좋아서 시집까지 내게 된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시냐. 시라는 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표현 방법을 써서 특별한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는 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말로 쓰여져 있고 너무 짧다. 근데 이것도 결국 시란 말이죠. 왜 시냐? 오늘 시의 개념을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또 한 번만 더.
이런 것도 시죠. 우리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시. 어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오남매 키우시느라 좋은 옷 한 번 못 입으시고 좋은 음식도 못 잡수시고 멀고 먼 황천길을 떠나셨다. 좋은 옷 입어도 어머니 생각, 좋은 음식 먹어도 어머니 생각, 눈물이 앞을 가려 피를 놓았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쓴 시는요, 최말주라는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 노인대학에서 처음 한글을 배우고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써볼까요? 시로 써볼까요? 한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줄만 좀 바꿔서 썼는데 솔직한 시가 되는 거죠. 또 한 편 볼게요. 이번엔 아들. 아들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사주니까 다른데 마음 쓰느냐고 너를 엄청 많이 때렸다. 화풀이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또 이 말밖에 줄 것이 없다. 아들에게 한껏 정말 미안한 마음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 할머니의 이 솔직한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뒀던 생각을 연을 바꾼 것만으로도 시가 되죠. 이렇게 시가 쓰여질 수 있구나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정말 한번 전문가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머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자, 여러분, 불 끄고 잘 시간이라고 누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엄마 꽃게가 이렇게 알들을 달래주고 있네요. 제목에 스며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장이죠? 꽃게의 살 속에 스며드는 간장.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은 엄마 꽃게의 사랑이 느껴지죠. 여러분 간장게장 맛있게 먹죠? 선생님도 맛있게 먹는데 그때 꽃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꽃게의 뱃속에 품고 있는 알들이 하나의 생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꽃게가 소중히 품고 있었던 자식이라는 걸 생각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안도현 시인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간장게장을 먹으면서 꽃게가 이 간장 속에 잠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알들에게 이 엄마 꽃게는 어떤 인사를 건넸을까? 하고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앞에서 본 많은 시들, 그 숙소에서 밥 먹는 일, 친구랑 집에 같이 갈 때 떠오른 마음, 다 쓴 치약을 짜기, 간장게장 먹기, 이 모든 일상들을 우리가 다 겪잖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떠오른 생각과 느낌이 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만 있으면 시가 됩니다. 자, 정말 드디어 시의 개념. 그래서 시는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과 느낌을 주저리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짧고 간결하게 압축해서 음악적인 느낌, 리듬감이 느껴지는 언어로 압축 또는 함축이라고 표현해요. 함축해서 표현한 문학 양식이에요. 어떤 생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짧게 줄여서 함축했으면 시가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13쪽에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함축이라는 용어는요. 함축성이 있다, 시어에는 함축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적은 말이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질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떴으면 이라는 표현이 정말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올랐으면 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어두운 지금 현실이
이제 밝은 미래로 전환이 됐으면, 또 희망이 왔으면,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마음이,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즐거운 내일이 왔으면, 조국의 광복이 왔으면, 승리가 왔으면, 힘찬 열정이 살아났으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시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하여 표현한 문학 양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시의 3요소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시가 된대요. 시를 이루는 세 가지는 첫 번째, 무엇보다 원래 시는 노래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계속해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운율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시를 읽을 때는 이 시에서 느껴지는 어떤 특별한 이미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심, 모습 할 때, 형상할 때 상을 써서 마음에 느껴지는 이미지, 장면이라고 해서 심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하는 이의 느낌이나 이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죠. 중심 생각을 우리가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주제라고 하죠. 그래서 시의 3요소, 시를 이루는 세 가지는 운율, 심상,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실제로 보면서 파악을 해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것도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희연이가 쓴 편지예요. 과연 이게 그 시가 맞는지 세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첫 번째 밑에부터 볼게요. 주제.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현빈아, 사랑해. 그쵸?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주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시는 이런 주제를 어떤 장면을 통해서 전달을 하나요? 어떤 심상이 나타나나요? 너랑 나랑 같이 걸어 다니는 어떤 두 아이가 나란히 걸어 다니는 장면.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환한 꽃과 같은 무언가가 피어나요. 꽃이 피어났어.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야. 피어오르는 꽃, 그리고 두 아이가 걸어가는 장면. 있죠? 심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율, 리듬감은 있나요? 낭송을 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해, 너랑 나랑 같이 걸어 다녔을 때 두 눈을 감고 걸어갔어. 그동안 꽃이 피어났어. 글자 수 절묘하게 맞춘 거 보세요. 두 눈을 감고 그동안 꽃이 걸어갔어, 피어났어. 사랑해, 걸어 다녔을 때, 그치? 기가 막히게 아주 리듬감 있게 잘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는 운율, 심상, 주제, 시의 3요소를 모두 갖춘 훌륭한 한 편의 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희연이는 훌륭한 시인입니다. 자,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여기까지 배운 내용.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시의 개념. 시는 마음속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뭐가 있는 언어로, 음악적인 느낌, 리듬감, 운율이 있는 언어로 쓰려면 말을 간결하게 함축해야 된다고 했죠. 한 글이면 시가 된다라고 했고요. 시의 3요소, 이 시를 이루는 세 가지는 첫 번째,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생각, 주제. 이것을 어떤 장면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장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 심상, 이미지. 다음 세 번째, 읽었을 때 느껴지는 리듬감, 운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필기를 다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서 필기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